하필 서경이었을까요? 묘청이 주장한 이유 어떤 근거죠? 네, 일단 서경이라고 하는 지역이 풍수적으로 제왕의 기운이 서려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요. 사실 이 얘기는 이때 처음 나온 논리가 아니고요. 고려 태조 왕건이 자신의 유훈으로 남겼던 훈요 10조 제5조에 이제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대업을 이뤘던 거는 삼한 산천의 은밀한 도움으로 인해서 가능했고, 서경은 우리나라 땅의 중심이니까 국왕이 그곳에 가서 100일 이상 머물러라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정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점에서 이때 묘청이 서경에서 임원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대화세의 그런 형세를 갖고 있는 명당이기 때문에 이곳에 궁궐을 짓고 그곳으로 이제 천도를 하면 이제 나라가 크게 흥성할 것이다 주장했을 때 사람들이 생뚱맞다고 여긴 게 아니라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미 왕건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뭐 한 200년 된 얘기네요. 우리가 흔히 그 명당하면 좌천명 우백호 이런 말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서경도 그런 명당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까? 자, 이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이 지도 보시기에 평양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강이 흐릅니다, 강이. 산에도 막혀 있고. 네, 풍수는 기본적으로 산하고 물의 형세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 평양의 지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면이 넓고 평탄하고요. 거기를 대동강과 보통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감싸돌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평양의 형국에 대해서 물기를 잘 얻은 형국이라고 해서 득수국이라고 하고요. 그런 점이 수덕이 순조롭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로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개경을 보시면은요, 개경은 일단 굉장히 산이 많이 있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 여기 아래 지역이 바로 이제 만월대 개경의 궁궐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이 이렇게 조밀한 지역은 바람이 달아나지 않고 가둬지는 그런 형국이라고 해서 장풍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신에 물길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느낌도 드네요. 개경을 이렇게 보니까.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밀조밀하고 확 터져 있고. 그러니까. 득수, 뭐 수덕을 강조한 것 같은데 왜 또 이렇게 유난히 수덕을 강조를 했을까요? 네, 당시에는 왕조가 교체되는 것을 오행이 서로 이어져서 가는 오행 상생설에 입각을 해서 봤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신라는 금덕이고요. 그래서 신라의 다음 왕조는 수덕의 왕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예가 연호를 수덕만세라고 했던 것도 그런 맥락이었고요. 태조 왕건이 서경이 수덕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역시 그런 맥락입니다. 고려 시기의 풍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풍수와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수도를 건설하고 수도를 운영하고 국왕이 거기에 머무르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전국의 지방 체제를 구성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국도 풍수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태조 왕건의 유훈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상징으로서 중요한 정치 이념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고려 사회를 좀 더 다각적으로 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KBS